새마을 금고 위험, 나도 돈 빼야 하나. 이 금융권에 대한 위기감은 계속 커지고 있죠.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초토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진짜 어렵죠. 지금 중소기업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국내외적인 위기 요소들이 한꺼번에 몰아쳤기 때문에 지금 경제 개혁을 하지 않고는요.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의 위기는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새마을 금고에 대한 위험을 또 한 번 알리게 되는데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야, 새마을 금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1년 새에 새마을 금고 대출 잔액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6.7%입니다. 아니 대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이게 뭐 연체가 나든 부실채권이 되든 이거 막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 자체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줄여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사이에 6.7%가 줄었습니다. 2022년에 201조 6,475억 원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보세요. 188조 1,116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말입니다. 13조 5,359억 원이 줄었습니다. 6.7%가 줄은 거예요. 와, 충격적이죠. 예. 지금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사이에 대출 금액은 67.7%가 늘었거든요. 112조 1,510억 원이 188조 1,116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75조 9,606억 원이 늘어서 67.7%까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왕창 줄어들었습니다. 6.7%가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체율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연체율이 1.3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6월 말 기준으로 5.41%입니다. 5.41%. 6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도 5% 중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는 1월에는요. 6%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6%까지. 그러면 연체율이 6%까지 올라가면 이거 괜찮지 않죠? 불안하죠. 예.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이거 연체율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부실채권만 계속 쌓아놓으면 자금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새마을금고가 정부들로 1조 원어치 채권 좀 사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바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적자예요. 부실채권을 팔아도 적자고요. 부실채권을 쌓아놔도 문제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1조 5,573억 원의 흑자를 냈단 말입니다. 1293개 새마을 금고가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는 1236억 원의 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새마을 금고도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1293개 새마을 금고가 다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중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새마을 금고도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경영 상태가 이 정도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새마을 금고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예, 부실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3%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적어도 12%가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도 적어도 130%가 넘어야 된다. 이 말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부실채권이 얼마인지, 예,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무턱대고 말입니다. 새마을금고 거래했다가는요. 내 자산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적게 날리려고 생각한다면요. 아예 안 날린다고 생각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4,700만 원 정도 새마을금고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하면 말입니다. 예, 그 새마을금고가 근데 부실채권도 굉장히 낮고 3% 이하고 자기자본 비율도 한 15% 16% 되고요. 또 유동성 비율도 뭐 130% 150%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넣어두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황이 길어지니까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는요. 대출은 줄였죠. 수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시는 지금 보시면 2023년 7월에 최악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뱅크런 했잖아요. 2023년 2월에 265조 2,700억 원이 7월에 241조 8,559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개월 새에 8.8%가 빠져서 23조 4,141억 원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5개월 사이에 늘었습니다. 5.1% 늘었어요. 12월에 254조 8,919억 원까지 갔습니다. 13조 36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고금리예요. 이자 많이 주겠다.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예금을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은 줄였고요. 반면에 예금은 늘렸어요. 그런데 이자가 더 많이 주게 돼요. 그러면 경영 상태는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좋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것은요. 지금 늘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대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상호금융이거든요. 4조 7천억 원입니다. 4조 7천억 원. 적지 않죠. 전체 134조 3천억보다는 뭐 엄청 적지만 상호금융이 가지고 있는 4.7%도 만만치 않다. 여기는 연체율이 적어도 말입니다. 4.18%까지 올라갔어요. 뭐 증권회사가 13.85%보다는 굉장히 낮지만 4.18%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숫자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만 새마을금고가 4.18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부동산이 더 많습니다. 부동산이 건설 부동산까지 다 따지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56조 4천억 원입니다. 많지요. 굉장히 많지요. 연체율도 9.23%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 대비해서 107.38%가 늘어난 숫자예요. 2019년에 27조 2천억 원이 2023년 1월에 56조 4천억 원이 됐으니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영은 안 좋은 상태에서 대출은 줄이고 여기에다가 예금은 더 늘리고 그러면 경영 상태가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건설이나 부동산에 대출해줬던 돈들이 쑥쑥 들어오면 이게 위기는 금방 벗어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간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 새마을금고 또 경영이 탄탄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새마을금고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정환진 TV 댓글에 보면요. 막 욕까지 써가면서 저를 힐난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살펴보고요. 그래야지 튼튼해집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 저는 들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올립니다.